돌아오면 내 자리 있을까라고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대선 패장 4인에 4명의 고민은인데, 예, 판넬 보시죠. 권토 중래. 다시 이제 복귀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재기 노리는 대선 패장들, 여기 주요 당시 후보였던 주요 후보가 아니라 5명, 토론에 참석했던 5명 후보가 되군요.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당시 후보만 빼고 홍준표 2번 후보, 3번이었던 안철수 당시 후보, 유승민 당시 4번 후보, 심상정 당시 5번 후보였는데요. 요새 홍준표 후보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전국 돌면서 당원 대상으로 또 간담회 하려고 했다 일단 취소는 유본하긴 했는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 후보를 하면서 그만 나가지고 현직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4사람 중에 2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혹시 뭐 전당대회 출마 저울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한 쪽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부콘서트를 향해서 하고 강행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 보수 정당에 대한 진단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꾸려갈 의향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현재는 나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심상정 당시 후보, 심상정 의원 역시 지금 후배들에게 지도 후배를 이제 자기는 물려주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나와 있고 약속 투어 전국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대 일정이 잡혔는데요. 7월 3일 전대 일정 잡혀 있는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 내가 돼야 돼 대한민국 같이 지킬 것이다. 현재 보수 정당이 완전히 이념도 정책도 없는 이익집단이 돼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고쳐잡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 후보 일부에서는 어대홍,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는 결국 원유철이라 해가지고 대결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른정당 후보, 김영 후보, 하태경 후보 또 이해우 의원도 지금 후보로 나섰나요? 최종 등록을 좀 봐야겠는데 했는데 모두 당의 반성을 내걸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대선 패장 4인. 지금 무엇을 고민할까라는 것을 주제로 던집니다. 자리에 한번 봅시다. 바른정당의 분들이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패션 좌파만 빼고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터넷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지하셨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큰 규모의 팬 미팅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정말로 잘 조직하면 제2의 노사모 수준의 그런 굉장히 튼튼한 지지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패장, 대선 유력 후보, 주요 후보분들 중에서 1번에서 5번까지들 중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 빼고 4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고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서영훈 소장. 네, 이미 홍준표 전 후보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강경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후보의 경우에는 선명 야당의 길하고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는 개혁연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일면 협조, 일면 견제 이런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로 보자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하고 그다음 안철수 후보 사이에 지금 저기 서 있어야 위치가 맞는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펙트럼이? 문제는 근데 아마도 저는 안철수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던가
추경 일자리 예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야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너희 그냥 연대하고 협치해라라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대한 개혁연대에 대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연대나 그 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그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뭐 프레임 씌우기 아주 능한 아주 보수의 장수인데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을 최근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뭐 민주당의 이중대로 이렇게 딱 규정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회창 따라하기로 갈 것 같다. 당을 장악한 후에 대선 후보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마크롱이 되고 싶었는데 한석도 없는 중도 신당을 어떤 또 일당으로 만드는 마크롱을 보면서 네. 본인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당내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유승민 우리 후보는 새로운 보수 기반 다지기에 원내 20석이거든요. 네. 한석이 지금 이탈해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 이 상황을 굉장히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번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만 여전히 또 다음 대선까지 나아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는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노회찬 의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거다라는 네. 예석이네요.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그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의개인 한나라당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사실 이 홍준표 전 지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을 발했던 때가 야당의 직위국수 노릇을 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마 당권을 맡아서 아마 선명한 야당, 이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한참 야당. 전이네요. 야당의 저격수 역할을 했을 그렇죠. 때가. 그때가 이해창 총재의 실직이네요. 이해창 총재 물러나고 난 뒤에 물론 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때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네. 문제라든지 그때 강하게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당권을 잡으면 아마 과거 한나라당식의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수렴 청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바른정당의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정치적 무게가 없기 때문에 네. 자칫 바른정당이 이 야당으로서의 제도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뒤에서라도 좀 뭘 역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 차세대 리더를 다시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승 후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상정 후보가 마음으로는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진보정당의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당시에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3번이나 출마하긴 했었는데 진보정당 전략에서 심상정 전 후보가 당 세력 전략에 어떤 좀 앞으로 행보를 할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짧게 하라 그래 저는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사람 후보 중에 특히 다른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세 분은 뭐 똑같이 숨 고르기 작전이라 같아요. 예. 지금 뭐 존재감 드러낸다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숨어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좀 달라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숨을 골라서 안 되고요. 아하. 더 직진해가지고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하고 세 사람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네, 듭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의 이후의 행보를 위해서 지금 당 대표가 네. 되는 게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박지훈 변호사처럼 이렇게 서로의 공통의 룰을 잘 지키면 더 좋습니다. 예. 황장훈 소장님. 예, 홍준표 후보는 일단 당 대표부터 빨리 차지하자.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별로 없을 거라 보는데요. 대표가 되면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곧바로 있는데 여기서 네. 패배하면 그 이후로 못 가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노선 수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저게 과제인데 그렇다고 자기가 넣은 보궐선거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딜레마가 좀 클 거라고 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 당의 노선도 애매합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니까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지죠. 그렇다고 지도부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빨리 저 당을 실질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저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과 보조는 너무 잘 맞는데 그렇다면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별도로 존재해야 될 가치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에서 다 실현되면 아하. 이중되냐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을 곧 할 거라고 보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봅니다. 현재까지 사안으로 보면은 되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물론 다른 내용들 지금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부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치 하디슈 보죠. 네, 몸 아프다는 박근혜 최순실. 그런데 430명 증인은 다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속내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 노승일 그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최순실 씨는 당시에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죠.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꼬리뼈 등을 다쳤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짠 듯이 아파요. 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손목에 보호대까지 하고 출두하고 있고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그동안에 넘어져서 허리 꼬리뼈 다쳤고 치과 진료도 받아야 되고 정신과 지금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김기춘 전 실장 정말 힘이 없다. 옷 갈아입을 기력도 없어서 그대로 이 옷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하고요. 정말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 물론 내부에 시술을 좀 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령의 건강에 앉아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요. 두고 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명의 증인은 다 불러야 된다라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변호사는 맨 늦게 얘기하시고요. 차재원 교수 먼저 얘기하세요. 예, 뭐 필리버스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의회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그 의사 진행 방해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일종의 지금 그 칭병을 통한 또 정인들을 대거 부름으로써 재판의 진행을 상당히 그 좀 방해하려는 그러한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뭐 1심이 6개월을 다 채우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 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겨냥한 필리버스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이 두 사람만 보고 있으면요. 무슨 이게 구치소가 아니라 실버 호스피탈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치과에도 간다, 타박사 입어서 병원에도 가야 된다. 세 분까지 김기춘 실장까지. 김기춘 실장은 또 무슨 심장이 곧 멎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요양시설에 있는 겁니까? 김기춘 실장이 스텐트를 꽂기는 꽂았죠, 지금. 예, 꽂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시간 끌기 전략이죠. 재판을 1심 6개월 내에 어떻든 간에 이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1심에서 7명이 유죄 나왔고요. 33명이 아직도 선고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망을 감안해서 재판도 신속하게 가야 되고 이 당사자들의 우선 국민을 생각하는 반성이 지금은 가장 절실한 때다. 예. 세영호 소장. 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 433명 그리고 일주일에 4번 결국은 법무부 시계는 돈다. 10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전에 출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장훈 소장. 세월이 가면 뇌물죄도 사라지고 지금 뇌물죄 부분은 뭐 이재용 부회장부터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치 환경도 바뀌고 또 구속 기간도 바뀌고 없던 병도 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좀 견딜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마지막으로요. 뭐 숫자로 좀 표시했는데 뭐 똑같습니다. 10월 16일이고요.
18은 18주가 남아 있습니다. 16일까지. 아하. 4번 하면 72번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통상 2명 내지 3명 정도를 하루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많아봤자 200명 정도밖에 못 부릅니다. 네. 430명이면 뭐 안 맞잖아요. 숫자가. 430명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정도 초돼야지 끝날 수 있거든요. 네. 뭐 계산을 딱 해봐도 시간 끌긴데 저 430명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낸 증인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증인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결국 이거는 뭐 100%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다. 네. 네, 오늘 그 정유라 씨가 또 추가 소환돼 조사받으러 나왔는데요. 관련 자료를 먼저 좀 보죠. 할 시간.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거는 일단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한마디만 하면 말씀하고. 아니, 잠시만요. 저기 한마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하면 죄송합니다. 이쪽을 대변해. 네, 오늘 추가 조사받으러 온 정유라 씨 화면이었는데요. 오늘 정유라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심정 어떨까? 박준 변호사. 진짜 그냥 받아오고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내한 게 기억납니다. 국민 반성합니까? 네. 조사 받으러 가서 적극 협조 안 할 거예요. 검찰은 지금 그 독일에 있는 3층 호텔을 장시호가 이 삼성에서 정유라한테 지원했다는 본인이 진술했다고 공판에서 진술했습니다.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훈 교수. 예, 뭐 저는 뭐 정유라 씨는 아마 통과 의뢰일 것이다. 자신이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한 아마 통과 의뢰에 불과한 소환일 것이라 볼 거고요. 아마 검찰은 재수에 강한 대통령에 걸맞게 재수에 강한 검찰로 이번에는 꼭 구속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패널을 다 5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맨 오른쪽에 정기남 소장.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네. 두 번째 오늘 차재훈 교수 마지막 발언했죠. 수고했습니다. 네. 황장수 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양수 소장 수고하셨고요. 네. 박준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어서 김주하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재는 나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심상정 당시 후보, 심상정 의원 역시 지금 후배들에게 지도부를 이제 자기는 물려주겠다, 백의종군하겠다 나와 있고 약속 투어 전국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대 일정이 잡혔는데요. 7월 3일 전대 일정 잡혀 있는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 내가 돼야 돼 대한민국 같이 지킬 것이다. 현재 보수 정당이 완전히 이념도 정책도 없는 이익 집단이 돼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고쳐 잡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 후보 일부에서는 어대홍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는 결국 원유철이다 해가지고 대결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른정당 후보, 김영 후보, 하태경 후보 또 이해우 의원도 지금 후보로 나섰나요? 최종 등록을 좀 봐야겠는데 했는데 모두 당의 반성을 내걸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대선 패장 4인 지금 무엇을 고민할까라는 것을 주제로 던집니다. 자리에 한번 봅시다. 바른정당의 분들이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패션 좌파만 빼고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돌아오면 내 자리 있을까라고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대선 패장 4인에 4명의 고민은인데 판넬 보시죠. 권토 중래 다시 이제 복귀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재기놀이는 대선 패장들 여기 주요 당시 후보였던 주요 후보가 아니라 5명 토론에 참석했던 5명 후보가 되군요.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당시 후보만 빼고 홍준표 2번 후보, 3번이었던 안철수 당시 후보, 유승민 당시 4번 후보, 심상정 당시 5번 후보였는데요. 요새 홍준표 후보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전국 돌면서 당원 대상으로 또 간담회 하려고 했다 일단 또 취소는 유본하긴 했는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 후보를 하면서 그만 나가지고 현직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혹시 뭐 전당대회 출마 저울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한 쪽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부콘서트를 향해서 하고 강행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 보수 정당에 대한 진단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꾸려갈 의향이 없느냐. 협조하는 개혁연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일면 협조, 일면 견제 이런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로 보자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하고 그다음 안철수 후보 사이에 지금 저기 서 있어야 위치가 맞는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펙트럼이? 문제는 근데 아마도 저는 안철수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추경 일자리 예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야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너희 그냥 연대하고 협치해라라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대한 개혁연대에 대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연대나 그 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그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뭐 프레임 씌우기 아주 능한 아주 보수의 장수인데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을 최근에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뭐 민주당의 이중대로 이렇게 딱 규정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회창 따라하기로 갈 것 같다. 당을 장악한 후에 대선.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터넷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지하셨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큰 규모의 팬 미팅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정말로 잘 조직하면 제2의 노사모 수준의 그런 굉장히 튼튼한 지지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패장, 대선 유력 후보, 주요 후보분들 중에서 1번에서 5번까지들 중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 빼고 4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고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서영훈 소장. 네, 이미 홍준표 전 후보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강경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그 전 후보의 경우에는 선명 야당의 길하고 정부의 협조 후보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마크롱이 되고 싶었는데 한석도 없는 중도 신당을 어떤 또 일당으로 만드는 마크롱을 보면서 네. 본인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당내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유승민 우리 후보는 새로운 보수 기반 다지기에 원내 20석이거든요. 네. 한석이 지금 이탈해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 이 상황을 굉장히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번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만 여전히 또 다음 대선까지 나아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는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노회찬 의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거다라는 녀석이네요. 차재훈 교수. 예, 저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의개인 한나라당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사실 이 홍준표 전 지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을 발했던 때가 야당의 저격수 노릇을 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마 당권을 맡아서 아마 선명한 야당, 이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한참 야당. 전이네요. 야당의 저격수 그랬을 그렇죠. 때가. 그때가 이해창 총재 시기네요. 이해창 총재 물러나고 난 뒤에 물론 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때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네. 문제라든지 그때 강하게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졌던 측면이